여러분, 만약 하루아침에 도시에 폭설이 내려 모든 길이 눈으로 덮인다면 여러분의 도시는 어떻게 변할까요? 길이 막히고 혼란이 생기고 사람들은 불편함을 호소하겠죠? 그런데 한국의 서울에서는 완전히 다른 일이 벌어집니다. 도로는 질서정연하고 사람들은 서로 돕기 위해 나서며 도시 전체가 순식간에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는데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오늘은 제가 서울에서 경험한 첫 폭설, 그리고 그 속에서 발견한 한국 사람들의 놀라운 협력과 배려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라리라고 해요. 캐나다 토론토 출신의 IT 개발자로 글로벌 IT 회사에서 근무 중입니다. 이번에 한국 본사와 진행하는 대규모 프로젝트 덕분에 서울로 6개월간 파견을 오게 되었어요. 사실 한국은 기술 선진국으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프로젝트 참여뿐만 아니라 한국의 IT 환경과 문화를 직접 경험할 수 있다는 생각에 기대가 컸답니다. 제가 도착했을 땐 초가을이었어요. 서울은 활기차면서도 정돈된 느낌이 강했죠. 거대한 고층 건물들이 늘어선 도시. 풍경과 거리 곳곳에서 볼 수 있는 전통적인 요소들이 묘하게 어우러져 있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가장 인상 깊게 경험한 건 예상치 못했던 겨울 풍경이었습니다. 바로 서울에서의 첫 폭설이었죠. 그날 아침은 평소처럼 시작됐습니다. 호텔 방에서 일어나 커튼을 열었는데 제 눈앞에 펼쳐진 풍경이 너무 놀라웠어요. 하얗게 덮인 서울은 제가 평소에 보던 활기찬 도시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고요하고 아름답고 마치 동화 속 장면처럼 느껴졌어요. 한편으로는 걱정이 됐습니다. 눈이 이렇게 많이 내리면 도로가 마비되고 출근길은 엉망이 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캐나다에서도 겨울이 되면 눈 때문에 매번 문제가 생기니까요. 토론토에서는 겨울철 도심 교통 상황이 꽤나 혼란스럽습니다. 아무리 눈에 익숙한 나라라 해도 도로가 빙판길로 변하거나 눈이 갑자기 많이 쌓이면 사람들이 출근을 포기하거나 회사에 지각하는 일이 흔해요. 제일 큰 문제는 눈을 치우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사람들이 서로를 배려하기보다 자기 갈 길을 먼저 가려고 하다 보니 더 엉망이 된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서울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호텔 로비로 내려와서 본 서울의 풍경은 제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호텔 직원들은 이미 로비 앞 도로와 인도를 치우고 있었고 지나가는 시민들도 작은 삽이나 빗자루로 눈을 치우며 자연스럽게 협력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캐나다에서는 대부분 이런 일은 정부나 관리 회사에서 할 일로 여겨지고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서는 경우는 드물거든요. 호텔 앞에서 택시를 기다리다가 저는 이 정도 눈이면 지하철도 지연되겠지라고 생각하며 걱정했어요. 그런데 호텔 직원이 저를 보고 사라 씨, 지하철을 이용하시면 빠르고 편하게 가실 수 있어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저는 반신반의하며 지하철역으로 향했어요. 역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사람들은 눈 속에서도 평소처럼 줄을 서고 있었고 열차는 정시에 운행되고 있었어요. 캐나다였다면 이 정도 폭설에는 열차가 연착되거나 운행이 취소되는 일이 흔했을 텐데요. 지하철 안에서 창밖을 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떻게 서울은 이렇게 혼란 없이 돌아갈 수 있을까? 시스템 자체도 훌륭하지만 사람들의 질서와 협력 덕분인 것 같았어요. 제가 토론토에서 경험한 겨울은 종종 사람들 간의 다툼이나 불편으로 이어졌던 기억이 많았거든요. 버스나 전철이 늦으면 누군가는 불평하고 서로를 탓하는 경우도 많았어요. 하지만 여기선 모두가 이 상황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것 같았어요. 회사에 도착했을 때도 상황은 여전히 평온했어요. 동료들은 폭설로 인한 불편함 대신 눈 내리는 풍경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하고 있더군요. 사라, 캐나다에서는 눈이 많이 오면 어떻게 해요? 라고 묻길래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솔직히 이렇게 정돈된 모습은 본 적이 없어요. 대부분 도로가 막히고 서로 짜증내기 바쁘죠. 한국은 정말 다르네요. 그러자 동료들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여긴 겨울이면 눈과 함께 살아야 하니까요. 서로 도와야 빨리 해결되잖아요. 그들의 말은 단순한 농담처럼 들리지 않았어요. 서울의 폭설 상황을 겪으면서 깨달은 건
이 도시는 단순히 시스템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퇴근길에 일부러 거리를 천천히 걸으며 서울의 밤 풍경을 즐겼습니다. 도심 곳곳에 설치된 작은 전구들이 눈 위에 반사되며 반짝이고 있었고 어디선가 들려오는 버스킹 음악은 영화의 한 장면처럼 느껴졌어요. 그런데 그 순간 한 노부부가 작은 삽으로 눈을 치우며 지나가던 사람들에게 길 조심하세요 라고 외치는 모습을 보게 됐어요. 저는 그들에게 다가가 감사의 말을 전했고 그 노부부는 제게 환하게 웃어주며 눈길에 다치면 안 되니까요 라고 대답했어요. 그날 밤 저는 호텔로 돌아와 제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서울의 폭설은 캐나다와 달라요. 여기서는 눈이 단순히 불편함을 의미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서로 협력하며 눈 속에서 질서와 따뜻함을 만들어냅니다. 시스템만큼이나 중요한 건 시민들의 태도와 마음가짐인 것 같아요. 서울의 폭설을 겪은 다음 날, 저는 전날의 경험을 되새기며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폭설이 내린 지 하루가 지났으니 도로 상황은 더 나빠졌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캐나다에서도 눈이 많이 올 때는 하루 정도 지나면 눈이 얼어붙어서 더 큰 혼란을 초래하곤 했거든요. 그런데 막상 밖으로 나와 보니 서울은 제가 알던 캐나다와는 또 다른 모습이었어요. 도로에는 이미 제설 작업이 끝난 상태였고 인도 역시 말끔하게 치워져 있었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아직 남아있는 눈을 치우고 있었지만 그것도 마무리 작업처럼 보였어요. 신기한 점은 이 모든 일이 단순히 공무원들만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었어요. 동네 상점 주인들, 회사원들, 심지어 학생들까지도 눈 치우기에 나서서 서로 돕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회사로 가는 길에 지하철역 근처에 있는 카페에 들렀습니다. 커피를 주문하며 바리스타와 잠시 대화를 나눴죠. 저는 물어봤어요. 여기 사람들은 눈이 와도 불평하거나 혼란스러워하지 않네요. 비결이 뭔가요? 그 바리스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이런 날에 서로 도와야 한다고 생각해요. 사실 정부의 제설 시스템도 잘 되어 있지만 결국 길을 걷는 건 우리잖아요. 다 함께 치우면 훨씬 빨리 끝나고 더 안전해져요. 이 대답은 저를 깊은 생각에 잠기게 했습니다. 제가 자란 캐나다에서는 개인주의가 강한 문화입니다. 물론 캐나다 사람들도 친절하지만 보통 이런 문제는 내 일이 아니니까라는 태도로 지나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서울에서는 모두가 이 문제를 우리의 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개인주의와 집단주의라는 문화적 차이를 몸소 느낀 순간이었어요. 회사에 도착해서도 저는 이 대화에 대해 계속 생각했습니다. 동료들에게 폭설 이후에 정돈된 모습을 칭찬했더니 그들은 웃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은 지리적으로 사계절이 뚜렷해서 이런 일이 익숙해요. 그리고 정부도 시민들도 이런 상황을 빨리 해결하려고 노력하죠. 이건 다 같이 만들어가는 시스템이에요. 특히 동료 한 명이 자랑스럽게 말하길 서울시는 폭설 상황에 대비한 체계적인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정부가 도로에 눈을 치우는 데 사용하는 스마트 제설, 차량과 도로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에 대해 설명해 줬어요. 눈이 내리기 전부터 기상 데이터를 분석해 적절한 대비책을 마련하고 시민들에게 빠르게 정보를 전달한다고 했죠. 하지만 그가 덧붙이며 말했어요. 시스템만으로는 완벽할 수 없어요. 결국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이 모든 것이 가능해지는 거죠. 우리는 모두가 도와야 이 상황이 빨리 끝날 수 있다고 믿어요. 그 말을 들으니 문득 며칠 전 회사 앞 도로에서 봤던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폭설이 내린 다음 날 한 중년 남성이 삽을 들고 도로에 나와 눈을 치우기 시작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근처의 가게 주인들이 하나둘씩 나와 그를 도왔던 모습이었어요. 이 장면은 저에게 작은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때는 단순히 좋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그것이 한국 사회의 문화적 특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점심시간 동료들과 함께 한식당에서 따뜻한 국밥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무심코 한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다 같이 협력하려고 하는 거예요?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한 동료가 이렇게 답했어요. 아마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옛날부터 공동체 생활을 많이 해서 그런 것 같아요. 농사를 짓던 시절부터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게 자연스러웠죠.
지금은 도시 생활을 하지만 그런 마음은 여전히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 캐나다에서의 제 경험과 비교하게 되었습니다. 캐나다에서는 개인의 자율성을 중시하다 보니 종종 공동체의 힘보다는 각자가 자기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물론 캐나다에서도 협력이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서울에서처럼 자연스럽게 몸에 밴 듯한 협력 문화는 드물었어요. 점심 이후 회사로 돌아오는 길, 저는 눈이 치워진 거리를 걷다 다시 한번 감탄했습니다. 이곳은 단순히 기술적으로 발전된 도시가 아니라 기술과 사람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한국 사람들은 기술을 활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문득 캐나다에 계신 부모님께 이 경험을 공유하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사진 몇 장을 찍어 보내드리며 문자를 보냈습니다. 서울에서 첫 폭설을 맞았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서로 돕고 도시가 이렇게 빨리 정리되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에요. 캐나다에서 이런 협력을 본 적이 거의 없어요. 한국 사람들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잠시 후 엄마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그게 바로 한국 문화의 장점이겠지. 너도 거기서 많이 배우고 돌아와. 이 메시지를 읽으며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서울에서의 일상이 점점 더 많은 깨달음과 영감을 주고 있었어요. 이 도시는 단순히 아름다운 기술의 도시가 아니라 사람들이 서로를 배려하며 함께 만들어가는 곳이라는 점을 깨달았죠. 그날 저녁 저는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몇 달 동안 한국의 이런 문화적 특징을 더 많이 배우고 그것을 제 삶에 적용해 보기로요. 그리고 언젠가 캐나다로 돌아갔을 때 제가 배운 이 협력의 가치를 주변 사람들과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한국에서의 여정은 단순한 출장 그 이상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서울에서의 겨울 생활은 이제 꽤 익숙해졌다고 생각하던 어느 날 저는 예상치 못한 사건을 겪었습니다. 그날은 프로젝트 마감 기한이 가까워져 야근을 해야 했습니다. 퇴근 후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향하던 중 저는 근처 편의점에 들러 간단한 식사를 해결하려고 했어요. 바깥에는 여전히 눈이 쌓여 있었고 발걸음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편의점 안은 따뜻했고 저는 컵라면을 고르고 계산대에 섰습니다. 그런데 계산대 직원이 제게 말했어요. 밖에 눈이 많이 쌓였으니까 조심하세요. 저는 피곤한 상태라 대수롭지 않게 고개를 끄덕이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문 밖에 나서자마자 미끄러워 넘어질 뻔했어요. 지나가던 사람이 얼른 저를 붙잡아주며 말했습니다. 괜찮으세요? 눈길 조심하셔야 해요. 저는 괜찮다고 대답했지만 마음은 조금 착잡했어요. 편의점 직원도 지나가던 사람도 저를 걱정해준 건 알았지만 어쩐지 부담스럽게 느껴졌거든요. 캐나다에서는 이런 친절이 지나치다고 여겨질 수 있거든요. 그때는 왜 이렇게 과잉 친절을 베풀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회사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점심을 먹고 돌아오던 길 회사 동료 한 명이 제게 다가와 말했어요. 사라, 눈길 미끄러우니까 여기로 다니세요. 저쪽은 더 위험해요. 그의 말은 분명 친절해서 나온 것이었지만 저는 속으로 약간 짜증이 났어요. 내가 못 알아볼 만큼 눈길에 익숙하지 않다고 생각하나? 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날 오후 저는 무언가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지만 이유를 알 수 없어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제가 묵고 있는 호텔 앞에서 이 오해는 완전히 풀리게 되었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만난 관리인이 저를 보며 밝게 웃으며 물었습니다. 오늘도 회사에서 늦으셨네요. 미끄러운 길 때문에 힘드셨죠? 저는 의례적인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네, 괜찮아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런데 그분이 이어 말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눈길에 다치거나 미끄러지면 모두가 마음을 쓰거든요. 작은 실수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서로 조금씩 챙겨주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이런 행동이 단순한 과잉 친절이 아니라 서로를 돌보는 문화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을요. 캐나다에서는 개인의 자유와 자율성이 중시되다 보니 누군가에게 조언하거나 돕는 행위가 오히려 간섭으로 여겨질 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그것이 배려와 협력의 표현이라는 걸 이해하게 됐죠.
그 후로 저는 사람들의 따뜻함을 더 잘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침 출근길에 만난 경비 아저씨가 웃으며 길 미끄러우니 조심하세요 라고 말할 때도, 동료들이 자주 상태를 물어볼 때도 그것이 부담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 씀씀이라는 걸 알게 되었죠. 하루는 점심시간에 동료들과 이런 이야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저는 솔직히 털어놨어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신경 써주는 게 부담스러웠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게 한국 문화의 아름다운 부분이라는 걸 느끼고 있어요. 그러자 한 동료가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한국에서는 서로 챙기는 게 자연스러워요. 다 같이 살아가야 하니까요. 그 대답이 제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서로를 배려하고 돕는 것이 한국 문화의 기본이라니, 저는 그것이 얼마나 특별한 것인지 비로소 깨달을 수 있었죠. 서울에서의 겨울은 더 이상 단순한 날씨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한국 사람들의 진정한 마음을 이해하고 그 따뜻함을 느끼는 시간이었어요. 눈으로 덮인 도시의 차가운 모습 속에서 사람들의 따뜻한 배려를 발견할 수 있었던 건 제가 서울에서 경험한 가장 특별한 일이었습니다. 서울에서의 겨울이 깊어갈수록 저는 한국의 문화와 사람들에 대해 점점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게 느껴졌던 배려와 협력이 이제는 그 자체로 큰 감동으로 다가왔어요. 한국의 겨울은 단순히 차가운 눈이 쌓이는 계절이 아니라 그 눈을 함께 치우고 길을 나누며 서로를 배려하는 따뜻한 마음으로 가득한 계절이라는 걸 깨달았죠. 어느 날 저는 평소 친하게 지내던 회사 동료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서로를 많이 챙기고 배려할까요? 그냥 모두 자기 일에만 신경 쓰는 게 더 쉽지 않을까요? 그녀는 잠시 생각하다가 이렇게 답했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함께의 가치를 배우기 때문일 거예요. 학교에서도 팀워크를 강조하고 가족 간에도 서로를 돕는 게 당연하거든요. 그런 태도가 자연스럽게 몸에 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노력해야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돕는 게 결국 나 자신에게도 좋은 일이 된다고 생각하죠. 그 대답은 제가 캐나다에서 배운 문화와는 많이 달랐습니다. 캐나다에서는 개개인의 자율성과 독립을 더 강조하죠. 물론 그 자체로도 훌륭한 가치이지만 한국에서 경험한 함께하는 문화는 또 다른 방식으로 제게 깊은 인상을 주었습니다. 마지막 프로젝트를 마치고 저는 서울에서의 겨울을 기념하기 위해 카메라를 들고 거리를 걸어 나섰습니다. 그날도 눈이 살짝 내려 도시가 아름답게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는 카메라로 사진을 찍으며 서울의 풍경을 담고 있었는데 한 장면이 저를 멈춰 세웠습니다. 도로가에서 한 젊은 남성이 미끄러져 넘어진 어르신을 부축하고 있었어요. 그 어르신은 고맙다고 연신 말했지만 남성은 괜찮다며 길을 조심히 걸으시라고 당부하고는 다시 제 갈 길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사진으로 남기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제 마음에 담기로 했어요. 이 광경은 한국에서 배운 따뜻한 마음을 완벽하게 상징하는 모습이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낯선 사람조차 자신의 가족처럼 돌보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었고, 그런 문화 속에서 저는 매일 감동받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주말, 저는 회사 동료들과 함께 남산에 올라 서울의 전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온 도시는 여전히 겨울의 하얀 빛깔로 물들어 있었고, 멀리 보이는 한강은 고요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동료들에게 말했어요. 이번 경험은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선물이었어요. 한국에서 배운 것들은 절대 잊지 못할 거예요. 그중 한 동료가 물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게 뭐예요?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이요. 그리고 그 따뜻한 마음. 한국에서 배운 배려와 협력의 가치는 앞으로 제가 어디에 있든 잊지 않을 것 같아요. 그 대답에 동료들은 박수를 치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들과 함께한 순간은 제게 한국의 겨울을 가장 아름답게 기억하게 할 특별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서울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떠날 준비를 하며 짐을 꾸렸습니다. 그러다 눈에 띈 건 서울 곳곳에서 찍은 사진들이었어요. 폭설 속에서도 질서 정연했던 도로, 함께 눈을 치우던 사람들, 그리고 서로를 걱정하며 미소 짓는 시민들의 얼굴들. 그 사진들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캐나다로 돌아가는 길,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캐나다에서도 이런 한국의 따뜻함을 전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요. 그리고 제가 느낀 배려와 협력의 가치를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다는 결심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저는 토론토의 집에서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서울에서의 경험은 단순히 한 나라에서의 출장 그 이상의 것이었어요. 그것은 제 삶을 바꾸는 배움의 시간이었고 사람들에 대한 신뢰와 따뜻함을 다시금 느끼게 해준 계기였죠. 만약 한국에 가보지 않았다면 저는 이런 따뜻한 세상이 있다는 걸 몰랐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경험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요. 한국은 단순히 기술과 시스템만 뛰어난 나라가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마음에서 비롯된 진정한 협력과 배려의 나라입니다. 서울에서의 겨울, 그리고 그 속에서 만난 따뜻한 사람들. 그것은 제가 평생 잊지 못할 소중한 추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한국에 가게 된다면 꼭 사람들의 마음을 느껴보세요. 그들의 따뜻함은 추운 겨울마저 녹여줄 테니까요. 지금까지 제가 한국에서 느낀 특별한 경험을 나눴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따뜻한 문화를 경험해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한국은 정말 아름다운 나라이고 사람들의 마음은 그 무엇보다도 더 아름답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여러분의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에는 또 다른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감동이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